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트루메스의 손태수 생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시지고 문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지고 문제는 일단 객관식이 15문항이 나와요. 객관식. 그 다음에 서술형,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서술형 문제. 그러니까 답만 쓰면 안 되고 문제풀이까지 적어야 되는 문제가 5문항. 자, 객관식 총 65점, 그리고 서술형 35점. 이렇게 모두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문제를 이제 쭉 보면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요. 문제를 쭉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는지,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고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, 그런 경영 분석과 대책을 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체 이 문제 1번 문제부터 문제를 보면 1번하고 2번 이거 많이 봤던 유형들이거든요. 이게 어렵지는 않은 유형이에요. 자,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앱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, 이 서로 다른 주식을 갖다하는 모든 K,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. 그래서 1번부터 뭐 6번 여기까지는 잘 되고, 자 7번도 좀 잘 되고 8번도 좀 잘 돼요. 9번은 X로 나눠 가지고 푸는데 연습을 조금이나 했으면 좀 좋아요. 잘 풀었을 거예요. 자, 근데 10번 문제, 10번이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하기 시작해요. 이 Z가 오메가 문제로 결국은 풀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면 약간 좀 어려웠을 거예요. 그래서 10번 문제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.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는 좀 쉬운 문제. 그리고 10번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. 자, 1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예요. 자, 여기에 이제 제곱으로 나눠 떨어졌을 때 2x-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. 뭐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2x-1로 나눴을 때 이걸 직접 나눴으면 괜찮은데 조리체법을 썼다면 요 몫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. 그게 함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함정에 빠졌지 않았을까. 이 학생도 빠진 거죠. 자, 그 다음 12번 문제. 자, 12번도 5a 곱하기 5b가 10이다. 이게 요 곱하기 요게 10이다 라는 것도 약간 난이도 좀 있는 유형이에요. 자, 13번 문제. 요거 두 점 사이 거리가 6일 때 fx의 최대가, 요것도 약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11번부터 13번은 중상 난이도고요. 14번 문제. 14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으나 요건 교육청 기출 문제고 많은 문제집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문제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움직일 때 이걸 구해라.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풀었고 오답도 시켰는데 실수를 했나 봐요. 우리 학생이. 자, 15번 문제. 15번 문제는 난이도 좀 많습니다. 좀 높아요.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좀 약해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여전히 좀 어렵긴 해요. 이거는 실력 정석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여러 문제집이 있고요. 이건 실력 정석이니까 문제 난이도 좀 높은 문제를 풀었다면 풀이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시주고는 좀 쉬우니까 높은 건 안 해도 돼 라고 했으면 아마 좀 큰 코 다치는 문제까지가 요게 15번까지였거든요. 자, 보통은 서답형은, 그러니까 서술형은 좀 쉬워요. 1번은 좀 쉬웠습니다. 자, 2번 문제. 요게 2012년 6월 교육청 문제를 변형하고 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그 문제집에서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, 중상에서 상하 요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데 요 문제는 푸른 학생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보통 이제 서답형 문제는 좀 답 문제 어,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서답형 3번 두 이차함수 얘가 있고요.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세 점에서 만난다. 갑자기 여기에서 나오는 세 점에서 만난다. 문제가 좀 힘들죠. 이게 모여서 기출 문제고 난이도 상 문제예요.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. 3번이 좀 많이 어려웠고
4번 이거 적중했습니다. 이게 기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풀고 그 다음에 시지고 직전 보강에서도 이 문제를 연습을 시켰죠. 네. 그래서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라는 것은 복수 상등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거 난이도 좀 높았어요. 적중한 문제고요. 서답형 5번도 난이도 좀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난이도는 높았지만 이 학생 푼 것처럼 역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어요. 음. 자, 전체적으로 시지고 문제 총평을 해보면 앞에는 쉬웠어요. 앞은 좀 쉽다. 시지고는 좀 쉬웠어. 그런데 객관식 뒤에 두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어요.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 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. 따라서 결론은 시지고의 난이도가 상승이 됐단 말입니다. 그래서 시지고는 좀 쉽다. 내신이 좀 쉽지 않나라는 걸 이번에 좀 깨지 않았을까.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 따는데 약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말 대책은 어떻게 되냐? 시지고 문제는 제가 앞서 분석한 대륜구와 달리 시중에 어려운 문제집을 풀면 대비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시지 학생들은 난이도 좀 높은 문제,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력,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겠죠. 그래서 기말 대비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습득하자가 됩니다. 자, 한마디로 총평하면 시지 이제 무시하지 마시지. 자, 그럼 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 저는 트루메스의 손태수 선생이었습니다.